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이 바뀌는 말습관이라는 책과 함께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일본 책이고요. 2017년도에 제가 읽었는데 그냥 어떻게 말을 하면 효과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좀 어려우신 분들, 어떻게 말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상대방이 움직여줄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신 분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비즈니스적인 말도 그렇고 아이와 대화 나누는 법, 내가 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법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에 말 습관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도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때 초반에 데이트 신청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이렇게 항상 늘 오케이 라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질문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 레스토랑 예약하기 힘든 곳인데 금요일과 토요일에 자리가 비어있네요. 둘 중 어떤 날 시간이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 무심코 토요일엔 딱히 별일 없는데요? 라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들이댈 때 상대방에게 그날 나와주실 수 있나요? 이런 말은 거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 시간이 되세요? 이런 것도 상대방이 좀 바쁜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아는 엄청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예약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날만 자리가 비어 있어요. 어떤 날 오실래요? 일단은 무조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항상 열려있는 무조건 당신은 와야 된다. 날짜만 정해라. 이런 식으로 데이트 신청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얘기를 한번 볼게요. 인생이 술술 풀리는 전달법은 따로 있다. 상대방 마음을 움직이는 전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데이트를 약속한 날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런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미안해, 일이 들어와서. 근데 더 보고 싶어지네. 굉장히 달달하네요. 그래서 일이 들어와서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해, 이런 말보다는 근데 네가 더 보고 싶어져 라고 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확 달라진대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더 보고 싶어졌다 라고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마음을 전달함으로써 다짜고짜 취소된 약속이 두 사람의 감정을 더 끌어오르게 하는 사랑의 장애물로 바뀌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자친구가 서운해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너무 보고 싶은데 바쁘구나 라고 더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죠. 자,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할 때 상대방이 바라는 이점과 일치하는 부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당신이 원하는 것이 부합이 돼야지, 나는 원하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귤을 좀 더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귤을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예시. 감기를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넌지시 귤을 먹으면 감기에 안 걸린대 라고 말해주면 상대방은 감기가 걱정이 되는 거야.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러면 그래, 내가 요즘 좀 피곤하고 감기 기운이 오려고 하는데 귤을 살까? 하고서 이제 가족이 귤을 사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귤을. 그래서 그는 건강을 지키고 나는 귤을 맛있게 먹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예스를 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옷을 사러 갔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옷을 사러 갔는데 점원이 다음과 같이 권해요. 인기가 좋은 옷이라 딱 한 벌 남았네요. 이러면
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강남에 있는 지하상가에 옷을 사러 종종 가는데요. 옷걸이를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점원이 옆에 와서 그거 다 팔리고 하나 남았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사고 싶어져요.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만졌다는 얘기는 그래도 마음에 드니까 만진 건데 다 나가고 하나 남았다는 얘기는 이게 다 팔리면 이 물건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고 싶게 만들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옷가게에서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자유롭게 옷을 고르고 싶은데 와서 엉뚱한 막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저보고 잘 어울린다고 이거 어떠냐고. 저는 제 스타일이 완전 아니거든요. 상대방 스타일을 모르면서 막 권해주는 거는 전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충분히 제가 좋아하는 걸 보는데 방해가 너무 많이 돼. 따라다니면서 막 다른 옷을 보여주고 막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하니까 오히려 나가고 싶어져요. 제가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주질 않으니까 입어보라 그러고 마음에 안 드는데 상대가 좋아하는 걸 파악하기 실천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영화 해피플라이트라는 영화에서 항공회사의 신입 승무원인 어떤 사람이 기내식을 서비스하는 장면이 나온대요. 예를 들면은 그거죠. 소고기와 생선 요리가 있었는데 소고기가 다 팔리고 생선만 남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너무 이제 당황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베테랑 선배가 등장해서 이제 전달법을 보여줬대요. 허브를 골고루 얹고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돌소금과 굵은 흑후추를 뿌려 구운 맛있는 생선,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리한 소고기가 있습니다. 누가 일반적으로 조리한 소고기를 먹겠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생선을 맛있어 보이게 만드는 전략을 택한 거죠. 그래서 생선만 남은 상황에서 생선이 남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음식을 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먹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너무 베테랑 같아요. 실제 이거는 식당에서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재료가 다 떨어졌고 어떤 재료는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뭐가 맛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좀 그런 거를 권할 수도 있겠죠. 어떤 고구마는요, 고구마 품종명인 야마다 고구마라고 해서 그 상품평을 걸어놨대요. 근데 팀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네이밍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이름을 지을까 했다가 별칭을 만들었어요. 생캐러멜 고구마. 캐러멜처럼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 촉촉하고 부드럽게 혀에 닿는 감촉을 콕 집어서 표현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주부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봤을 때 이거 캐러멜처럼 정말 달콤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고구마를 집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전략은 홈쇼핑이나 광고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현재. 매력적인 그런 이름을 짓는 것.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판매자라면 당연히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해야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이걸 보고 있는 분은 소비자잖아요. 저처럼 물건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이런 네이밍을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고구마구나 라고 생각하는 또 센스가 필요합니다. 막 앞에 뭐가 달려있어요. 무슨 고구마, 무슨 치즈, 해풍을 맞고 자란 뭐죠? 시금치 이런 거 남해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시금치 그냥 시금치예요. 그래서 그런 네이밍 때문에 우리가 저 물건을 사고 싶어지는 충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들여다보시고 자각을 하면 좀 과한 쇼핑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싫어하는 것을 피하도록 유도하기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전시장에 갔을 때 이런 경고문을 볼 수 있어요. 전시물에 손대지 말아주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어떨까요? 약품을 발라놓았으니 만지지 마세요. 이런 글을 보면 선뜻 만지기가 꺼려져요. 해로운 점이 있으니 그만두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거 싫으니까 안 만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수목원에 간 적이 있는데 수목원에 가면 되게 다양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열매도 막 있고.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약품을 뿌렸으니 열매를 따먹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열매를 사람들이 하도 따니까 그때부터 절대로 제가 수목원 같은데 야생 나무에 있는 열매를 잘 따지 않아요. 그전에는 막 따서 먹고 이랬거든요. 예를 들면 전 대추를 좋아해서 대추나무 보면 막 따서 먹고 그랬었어요. 오디 아세요, 오디? 오디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디도 따서 막 먹고.
그래서 열매에 약품이 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따지 않겠죠. 싫어하는 것을 피하도록 유도하기 사례가 있어요. 변기 뚜껑을 닫지 않던 남편을 실행하게 한 전달의 기술. 남편에게 변기 뚜껑을 닫아줘 라고 얘기할 땐 절대 닫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대요. 변기 뚜껑을 닫지 않으면 복이 달아난대. 풍수설에 정말 이런 말이 있대요. 예, 저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때부터 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음식점에서요, 아이들이 자꾸 뛰어다닌대요. 근데 너무 불안하고 다른 손님한테 피해도 되죠. 그래서 점장이 그 부모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뜨거운 요리를 나르고 있습니다. 부딪히면 아이들이 심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만 뛰어라 라는 제스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 이런 방법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사실 없을까요? 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더 좋아요. 우리가 부정어가 아닌 긍정어로. 없다가 아닌 있다. 예를 들면 뭐 아이가 저한테도 엄마 나 게임하면 안 돼? 이 말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면 안 돼가 많이 나가요. 나가서 놀면 안 돼? 근데 내가 되는 건 우리가 이거 먹어도 돼? 나 이거 해봐도 돼? 긍정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되라는 말을 다시 질문하게 시켜요. 무의식 중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를 안 돼? 이렇게 물어봐요. 너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안 된다고 묻는 거야. 그렇게 묻지 마. 상대방에게 그렇게 요청하면 상대방이 그걸 간파하고 거절할 수 있어. 네가 정말 원하는 거면 이거 해도 돼? 라고 물어보도록 해. 엄마한테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네가 의식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도 생각을 한 번 더 해서 엄마 이거 해도 돼? 라고 질문했을 때는 엄마가 어지간하면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게임해도 돼? 이렇게 돼를 엄청 많이 물어봐요. 자도 돼? 이렇게 물어봐요. 거의 다 해줍니다. 의식적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와서 가끔 뭐뭐 하면 안 돼? 라고 많이 물어봐요. 만약에 물어볼 때마다 제가 너 지금 뭐라고 질문했어?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하면 얘가 탁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또 안 돼라고 물어봤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말버릇을 잘 하기만 해도 이 아이의 사회생활과 어떤 삶이 되게 편해질 수 있어요. 요청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항상 요청할 때 자신감 없이 하고 상대방이 거절할 것 같은 에너지를 막 풍기면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도 네, 그런 분들 많죠. 그렇게 그런 에너지를 주면요 속으로 이 사람은 거절해도 되는 사람. 내가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미 그 사람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절당할 것 같아. 말만 한번 해볼까? 이런 거. 그래서 말이 그래서 중요해요. 말이 나의 의식과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말만 잘해도 상대방은 이 사람 너무 단호하고 세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긍정적인데 되게 너무 나한테 기대하고 있는데 하면 설마 그걸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책에도 그런 기술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선택의 자유주기라는 전달 방식이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방식인데 이 책에 나와서 정말 놀랐어요. 자, 육아를 할 때 종종 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옷 입자 라고 권하지 않고 꽃무늬 옷과 고마저씨 옷 중 어느 쪽이 좋아? 라고 물어보게 된 것이다. 저는 아이한테 뭐 하자 라는 말 대신에 선택을 항상 하게 해요. 지금 밥 차릴 건데 무슨 반찬과 무슨 반찬이 있는데 뭐 먹고 싶어? 엄마는 그것만 꺼낼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양치를 할 때도 양치할래 안 할래? 양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면 좋죠. 그래서 네가 양치를 할래? 엄마가 해줄까? 아니면 저희는 아이가 셋이니까 누구 먼저 양치할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도 뭔가를 할 때 아이한테 항상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그럼 아이가 자기가 선택했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해요. 뭐든지. 숙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할래? 내일 아침에 할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지금 놀고 싶으니까 내일 아침에 할래? 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아침에 몇 시에 깨워줄까? 그러면 몇 시에 깨워달래요? 몇 시에 깨워줘요. 그러면 실제로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날도 가끔 있죠.
그런 날은 제가 학교 가서 해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숙제고 안 하면 어때?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의 선택을 좀 존중해주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있어요. 자, 선택의 자유주기 실천 사례 두 번째. 회의에 참석해 주십시오 라는 정중한 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남성 회원이 대부분이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막 공리를 하다가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의 중 제공되는 도시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 구이와 돈가스 덮밥 도시락 중에 어느 쪽으로 하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메일을 평소에는 정말 대답이 없던 사람들이 답장이 막 날아왔대요. 나는 소고기 구이 도시락을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심지어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회원들도 전 소고기 구이 도시락이란 답장을 보내왔대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을 한 거죠. 그 도시락을. 그럼 도시락이 그날 오겠죠? 그러니까 회의 참석률이 굉장히 올라갔대요. 좀 아마 회의 그냥 가기 싫은데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주문을 했잖아요. 도시락을. 그래서 뭐 도시락을 먹으러 왔다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행했던 회의실을 꽉 채운 사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채워주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예, 우리는 사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왜 작가가 되고 강사가 됐을까요? 라는 질문에 되게 인정의 욕구가 많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강의 좋아요, 책 좋아요 이런 걸 내가 너무 듣고 싶으니까 이제 한 거죠. 우리 항상 칭찬받는 것 대부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남편에게 창문 좀 닦아줘. 뭐 집안일이 산더미야. 뭐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뭐 불만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청소를 시키지 않고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키가 커서 높은 곳까지 손이 닿으니 깨끗하게 닦을 수 있잖아. 부탁 좀 할게. 이렇게 말하면 아무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채워주기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요, 사람은 기대를 받으면 기대한 대로 성과를 내고 싶어진다라는 심리학의 인정 욕구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좀 공부를 못한 아이에게 너 되게 잘할 수 있어. 너 되게 훌륭해 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면 그 아이가 기대받은 대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 똑똑하다고 했어. 나 앞으로 잘할 수 있다고 했어. 라고 하면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상대방이 만약 너한테는 기대가 없어. 넌 참 엉망이야 라고 얘기하면 열심히 하지 않아요. 대부분. 물론 그거를 막 부정하고 싶어서 나는 네가 말한 대로 그렇지 않아 하고 도끼를 품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드물어요. 사실은. 그래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콕 집어 한정하기란 대화법이 있어요. 당신은 특별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움직이게 돼요. 회의에 참석해줘 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이시카와가 오지 않으면 분위기가 살지 않으니 이시카와만은 꼭 와줘야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되게 너무 좋죠.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냥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해줘요. 제가 최근에 저의 신간을 이제 내면서 저의 신간 출간일과 대만을 여행하기로 한 날짜랑 딱 겹친 거예요. 그래서 책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행을 2박 3일이나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여행은 나중에 가도 되지 않을까? 오랜만에 책을 냈는데 해서 그런 여행을 주도하신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책이 나와서 여행을 좀 안 갈까 하는데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라 작가님이 이번 여행을 안 가면 여행을 가는 의미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제가 여행을 가는 의미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바로 저 그럼 여행 가겠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여행을 아주 그냥 몇 초 만에 다시 결정하게 됐어요. 안 가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되게 이렇게 감성적인 동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하고 내가 그 여행에서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가야겠다, 약속을 지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꾸게 됐어요.
회사에서 서비스할 때 일입니다. 저희 회사 제품을 이용해 주신 사사키님에게만은 무료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만 특별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뭔가 내가 특별한 서비스를 받은 느낌이 들어요. VIP가 된 느낌?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친구에게 그 회사가 특별 대우를 해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한테도 그렇게 말하면서 교환해 주던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더니 고객 모두에게 똑같은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저기에 그 회사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평판이 이미 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 때문에 평판이 좋아진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재밌는 사례죠. 감사하기란 또 전략이 있어요.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가 친밀감을 불러일으키는 공략이에요. 이 책상 좀 옮겨줘 라고 말하는 거랑 이 책상 좀 옮겨줄래? 고마워 라고 부탁하면 기꺼이 몸을 움직이게 돼요. 자, 이 전략은 제가 아이한테도 많이 써요. 아들아 뭐 좀 갖다 줄래? 고마워 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할 때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부탁을 하자마자 바로 고맙다는 말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뭘 받은 다음에 고맙다고 해요. 뭘 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뭘 갖다 줬을 때 그때 고맙다고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시키자마자, 부탁하자마자, 요청하자마자 고맙다라는 말. 물 좀 갖다 줄래? 고마워. 수건 좀 갖다 줄래? 고마워. 이렇게 바로. 이런 게 좋아요. 이 말만 들으면 그냥 고마운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말 넣기라는 어떤 광고 문구 같은 거 만드는 효과예요. 이것도 이제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잖아요. 판매 실적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도쿄에 있는 장난감 쇼에 있는 자전거 광고 문구를 만든 이야기입니다. 30분 만에 자전거 데뷔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홍보 문구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워 사다가 이렇게 바꿨대요. 헉! 불과 30분 만에 자전거 데뷔. 어때요? 30분 만에 자전거 데뷔랑 헉! 불과 30분 만에 자전거 데뷔랑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 광고 하나로 엄마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앞에 30분 만에 자전거 데뷔는 사실이에요. 있는 사실이고 전달하고 싶은 말이고 이 바로 앞에요. 감정을 증폭하는 말 한마디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프라이즈 말 넣기라는 건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헉! 와! 대박! 와! 진짜 맛있는 피자! 대박! 이런 것은 처음이야. 막 이렇게 그런 감탄사 같은 걸 맨 앞에 넣는 거죠. 재밌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말할 때나 이목을 집중시켜야 할 때 이 기술을 사용하면 좋아요. 이 기술은 바로 클라이맥스 만들기라는 것입니다. 클라이맥스 만들기 표현 목록이 예시가 몇 개 있어서 불러드릴게요.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 말을 듣는 당신은 행운아예요. 여기서만 하는 얘긴데 촬영은 금지입니다. 단 한 번만 말합니다. 포인트는 2개예요. 딴 데서 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에게만 하는 말인데요. 고백하건대 이런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클라이맥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집중하게 되고 가장 절정에 이르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넣으면 더 사람들이 집중을 할 수 있고 그 말을 중요한 말로 인식할 수 있어요. 약간 과장하는 사람들이 표현력이 좋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법으로 숫자로 제시하기라고 있어요. 이건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이건 90% 확률이에요. 90%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면 더 강한 말이 돼요. 일본 과자 회사의 캐러멜 광고 문구 중에요. 한 알에 300m라는 말이 있대요. 한 알에 300m? 이게 뭐지? 한 알 캐러멜인데 이거를 쭉 풀면 300m인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캐러멜 하나를 먹으면 사람이 300m를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에 영양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전달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저는 보자마자 하나에 300m면 살이 많이 찌겠네?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초코파이 안에 있는 뭐 머시멜로를 먹으면 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먹기 싫어지죠. 예. 시대에 따라서 이런 광고 문구는 좀 잘해야겠어요. 자,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가 있어요. 이 만화는 일본 만화에서도 굉장히 걸작이래요. 만약에 제목에 999가 없었다면, 그냥 은하철도였다면 이상하죠. 101마리 달마시안. 월트 디즈니가 만든 애니메이션이다. 수많은 달마시안이란 제목이었다면 영화로 제작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죠? 수많은 달마시안이 뭐예요? 이상해요. 101마리 달마시안. 니온 TV에 방영되는 요리 프로그램 중에 3분 쿠킹이라는 게 있대요. 만약에 이게 단시간 쿠킹 이런 거였으면 인기를 끌지 못했을 거래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사용된 숫자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홀수가 많아요. 6가지 습관이 아니라 7가지 습관. 100마리 달마시안이 아니라 101마리 달마시안. 이런 게 바로 그 예죠. 그리고 13579 같은 홀수는 날카롭고 강한 느낌을 줘요. 우리가 숫자가 들어간 유명한 말을 생각해 볼게요. 7대 불가사의, 7가지 도구, 3개의 화살, 독수리 5형제 이런 거. 홀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홀수를 많이 사용하자. 저는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아들 셋. 둘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이에요. 강한 어떤 이미지가 있죠. 아들 둘 하면은 너무 뭔가 약하죠. 그리고 어떤 상품을 이제 홍보할 때는요, 최고의 자리에 있다 느낌을 주면 좋아요. 최고임을 내세우기 기술이라고 합니다. 실제 최고임을 내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역 넘버원, 점장 추천 넘버원 이런 식으로 실제 어디에선가 최고의 상품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재테크 강의 최고, 뭐 독서법 베스트셀러 이런 식으로 그 분야에서 최고라는 거를 강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 분야 최고가 아니라 분야를 좁히세요. 제가 어떤 분야를 좁힌 적이 있냐면 36살에 아이 셋인 주부 중에 뭐 내가 최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좁혀요. 막 몸무게도 졌어요. 몸무게 몇 킬로인 사람 중에 이렇게 좀 좁히면 내가 최고라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최고 뭐 이런 거. 최고임을 내세우기 실천 사례를 또 하나 세우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받고 싶은 수업이라는 니혼 TV의 인기 방송이 있었어요. 이 제목이 어때요? 강한 느낌을 주죠. 최고임을 내세우기를 이용해서 제목을 지었어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나 일본이나 세계에서 주목받는 강사들이 방송에 나간대요. 하지만 제목이 세계에서 가장 받고 싶은 수업이기 때문에 이 방송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받고 싶은 수업 앞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이라는 그런 단어를 넣기 때문에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베스트셀러 하면 더 읽고 싶어요. 그죠? 가장 유명한 뭐 책, 가장 유명한 강의 이러면 더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이 바뀌는 말습관이라는 책과 함께 매력적으로 말하는 법, 그리고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어요. 이 책은 제가 실제 읽으면서 많은 도움이 됐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디어가 막 떠올랐어요. 이런 상황은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해서 종이에다가 적는 거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말을 해봐야겠다라고 이 책의 예시처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가 이럴 땐 참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을 정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할 때 그 상황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러면 또 이 책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게, 선택의 자유 주기. 그런 사례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이가 항상 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선택의 자유 주기 사례를 어떻게 좀 쓸 수 있을까? 종이에 쓴 다음에 얘기하면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가지 실천하는 그런 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